입시덕후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학생으로 살기 힘든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작정 공부만 시켜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서, 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경쟁 상대로 느껴져서, 자꾸 비교당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학생만 그런 게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걸 성인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작정 일만 시켜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서, 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동료와 지인들이 경쟁 상대로 느껴져서, 자꾸 비교당해서. 어때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학창시절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경쟁과 비교는 이어집니다. 누가 대기업에 들어갔대. 누가 부동산 투자로 얼마를 벌었대. 누가 엄청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했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공원에 앉아있다가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비교와 경쟁의 주체가 자식들로 바뀝니다. 누구네 아들이 변호사가 됐대. 우리 손자가 서울대를 갔대. 이번에 우리 딸이 태국으로 해외여행 보내줘서 같이 갔다 왔잖아. 서로 자랑과 비교하기 바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좀 씁쓸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늙어서까지 비교와 경쟁을 계속하는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경쟁 상대가 됩니다. 친구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 싫어서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한국은 비교와 경쟁하며 사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에 이 SNS까지 더해지니 우리는 항상 나보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감정 빼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살기 안 좋은 나라인가요? 저는 2019년도에 1년 동안 스리랑카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아직 BTS 다이너마이트도 안 나왔고 오징어 게임도 없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한국 한번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도 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스리랑카 지방에 있는 외진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닌 적이 있는데요. 거기 어른들은 이 코리아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대장금 드라마가 과거 스리랑카에서 시청률 90%였다고 해요. 코리아는 몰라도 장금이는 다 압니다. Do you know 장금이? 장금이! 그리고 이 코리아는 모르는데 집집마다 TV는 또 다 LG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고 지금은 문화적으로도 어디서 꿀리지 않습니다. 나라만 대단한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1년에서 반 이상을 해외에서 지내면서 장관, 대통령, 여러 사업가들을 만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힘이나 GDP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이 개인의 삶으로 따지면은 한국만큼 잘 사는 곳이 없다. 아마 해외 몇 군데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동의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경쟁과 비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는 한때 행복지수 1위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102위, 완전 하위권으로 내려갔죠. 이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된 시점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시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꼭 이것만이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과거에는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이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본인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고 전 세계에 더 좋은 삶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기껏 해봐야 이 옆집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랑 비교하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됐으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 이재용 회장도 빌 게이츠와 비교한다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비교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저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는 저와 놀아주지도 않고 엄청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공장을 다니시면서 우유 배달,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고 아버지도 계속 일을 다니시면서 집에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어때요? 좀 불행해 보이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는 공기업을 다니셔서 우리나라 최악의 경제 위기인 IMF 사태 때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풍족하게 살진 못했지만 가난하게 살진 않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이혼도 안 하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행해 보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요? 우리는 어려움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을 기대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살면서 평생 겪을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법칙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법칙을 해석해보면 어떤 삶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은 결혼하고 아내와 너무 잘 맞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행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아내와 너무 안 맞아서 불행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하고 아내와도 잘 맞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데 자식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하고 아내와 잘 맞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자식도 건강한데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이 집안을 맨날 때려 부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행복을 얻으려면 수만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쫓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삶 속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삶이 행복이라면 우리 삶은 전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완벽한 조건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완벽한 조건일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대학생 시절 교수님이 어려운 문제풀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제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하겠지? 이번에 학점 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저랑 친한 선배가 다른 수강생들한테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학부생 때는 대부분 수업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이 경쟁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다 알려주면 형도 성적 떨어지지 않아요? 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내가 이 수업은 잘한다 치자. 그런데 다른 수업들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또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과제 점수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거면 나는 어차피 그 정도 실력인 거고 나는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게 멀리 봤을 때 나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실제로 그 선배는 특별히 과에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다른 선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경쟁 상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배 말을 듣고 더 넓게, 더 멀리 보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조금만 더 멀리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에서 조력자로 바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목표가 하나이고 다 똑같은 일직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서고 뒤처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비교 대상이고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좀 덜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목표까지 먼저 도달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길뿐 아니라 목표도 여러 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앞서 나가고 뒤처지는 게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갈 뿐이죠. 저는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 때 나와 남을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의 그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해야 되고 애는 얼마나 낳아야 되고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호텔에서 자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 너무 많죠. 목표도 길도 하나처럼 보이고 그렇게 교육받죠. 그런데 다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비교될 일이 없고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들이 생깁니다. 드로앤드류 님이 통영의 한 크리에이터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서울만 포기하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서울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행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갖추려고 했던 이 완벽한 것들 중에 내 삶에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포기할 때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나와 맞지 않았던 거죠. 나와 맞는 게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길 말고 여러분만의 완벽한 길, 행복한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필요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국의 획일화된 완벽한 삶을 쫓아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입식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의 길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나에게 이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길을 강요하는 사람과 잠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잠시 멀리 하세요. 아예 연을 끊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졌을 때, 상대방도 나의 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만나면 됩니다. 언젠가 그들도 인정할 때가 올 겁니다. 만약 끝까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가슴 아프지만 포기해야죠.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퇴사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제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은 그들에게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완벽한 기준을 저에게 들이댈 것을 알기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내가 성공하지 않았을 때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찐입니다. 제가 1년 해외 봉사를 다녀온 후 갔던 해단식에서 봉사단체 회장님이 이런 강연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1년 해외 봉사라는 값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대단한 것들입니다. 어려울 때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공채가 아닌 특채입니다. 저는 이 말이 살면서 어려울 때쯤, 저 자신에게 의심이 들 때쯤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특채인데 남들과 똑같은 길, 공채로 가려니까 어려운 거구나.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다. 나만의 길로 가면 되겠다. 행복한 길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길, 재미있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모든 경험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자. 지금까지 민부였습니다.